예상 밖의 발걸음들 대구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가을 바람이 잔잔하게 흔들릴 때였다. 황금빛 은행잎이 베란다 난간에 내려앉아 아무도 모르게 계절의 변화를 알렸다. 70세 최순자는 혼자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다정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새 7년. 정막이 흐르는 집에서의 삶에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믿었지만 창밖에 가지 넘어 멀어져 가는 햇살을 바라보면 쓸쓸함이 파고들었다.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는 하나였다. 인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막내딸 지윤. 엄마, 오늘은 뭐 하셨어요? 영상통화로 전해지는 지윤의 밝은 음성에 순자는 언제나 마음이 풀린다. 경로당 다녀왔지. 친구들이랑 화투도 치고 점심도 잘 먹었어. 약은 잘 챙긴다잉. 엄마, 꼭 메모 보고 잊지 마세요. 또 깜박하시면 혼나요. 이 짧은 대화가 순자의 하루를 가장 생기 있게 만들어주곤 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 내 안부를 묻는 일이 소중하게 다가왔다. 딸 있는 게 복이지.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미소 지었다. 그러나 평온함은 얼마 가지 않았다. 어느 월요일 오후였다. 간간히 이웃의 발걸음 소리만 들리던 복도에서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택배 온 건가?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얼굴들이 서 있었다. 큰아들 진혁과 며느리 민희. 왔나? 엄마,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민희는 무척이나 상냥한 표정으로 순자의 손을 꼭 잡는다. 늘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걱정돼서요. 혹시 요즘 어디 아프신 데라도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진영 역시 젖은 목소리로 거든다. 엄마, 요즘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드실 것 같은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점검은 잘 하죠? 순자는 어딘가 어색함을 느끼지만 오랜만에 큰아들 내외를 보는 반가움에 일단 둘을 집으로 들였다. 거실에 앉아 세 사람이 마주본다. 민희는 머뭇머뭇하며 가방에서 영양제를 꺼내 순자 앞에 내민다. 요즘은 부족한 비타민이 많다길래요. 제가 인터넷에서 좋은 거 샀어요. 순자는 노골적으로 웃으며 받지만 자연스럽지만은 않은 분위기에 잠시 망설인다. 야, 니들이 이젠 엄마 챙기려고 이런 것도 다 사오고. 웬일이고? 민희가 애써 웃으며 답한다. 내 나이가 되니까 어머니의 외로움이 조금씩 느껴져요.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서. 이어지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 지나간 명절 때의 에피소드로 이어진다. 하지만 말끝마다 반복되는 건 건강, 나이, 혹시라도 같은 단어. 엄마, 혹시 넘어지신 적 없으세요? 없다잉. 나 아직 정신 반짝반짝하다. 그래도 갑자기 쓰러지는 일도 있으니까. 엄마, 병원 가보시는 건 어때요? 아이, 됐다. 아직 내 걷는데 문제 없다. 순자는 짜증 섞인 듯 대꾸하지만 민희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감춰진 뭔가 알 수 없는 기류가 느껴진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민희의 시선이 집안 곳곳을 훑는다. 금고 위에 잠깐 얹어둔 등기 서류, 선반에 꽂힌 통장. 어머니, 요즘 혹시 서류나 중요한 물건 잃어버린 적 없으세요? 야, 나 그 정도로 망령 난 줄 아니? 아직 정신 멀쩡하다. 순자의 목소리에서 드러나는 뾰족한 경계심. 하지만 민희는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저희 환경이 달라진 게 많아서 있고 없고가 아니라 혹시라도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해가 질 무렵 진혁과 민희는 집을 나가려다 잠시 멈춘다. 민희가 돌아서며 조심스럽게 묻는다. 어머니, 만약에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가 우리 곁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안쓰러운 표정, 떨리는 눈동자. 진혁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솔직히 우리도 불안하다. 부산 생활, 요즘 진짜 쉽지 않다. 그런데 엄마가 또 무슨 일이라도 우리 마음 편할까? 순자는 괜히 미안한 감정과 짜증이 뒤섞여 속으로 곱씹었다. 억수로 바쁘고 힘들단 놈들이 뭔 일로 이제 와서 이렇게 얼굴 자주 보러 다닌다 했나? 둘이 막 떠나려 하자 지윤에게서 영상통화가 들어온다.
엄마, 뭐 해요? 네 오빠 왔다가 방금 나가려고 한다. 영상에 비친 순자는 어딘가 불안하고 얼떨떨해 보였다. 지훈의 목소리도 이상하게 들렸다. 갑자기? 오빠가 왜 또? 순자는 당황하지 않으려 웃으며 대답한다. 이제 효도할라 하나 모르지 뭐. 엄마, 혹시 뭐 이상한 얘기 하셨어요? 아니, 건강 걱정 많이 해주더라. 잠시 침묵. 엄마, 정말 괜찮으시죠? 아이, 애 뭘 자꾸 따진다냐. 엄마 건강하다. 근데 목구멍을 맴도는 설명되지 않는 불안. 영통이 끝나고 나서도 머릿속은 심란했다. 전현들이 요상해졌네. 괜히 내 걱정 원래 저랬나? 베란다 난간에 앉아 늦가을 저녁 노을을 바라본다. 낙엽은 발끝에서 갈라진다. 여전히 민희의 환한 미소가 떠오르며 아랫배에 묘한 통증이 인다. 니들이 무슨 생각인진 모르겠다. 그날 밤 순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조용한 집안 곳곳에 어둠이 쌓이고 시계 초침 소리마저 유난히 크다. 내가 늙었나? 애들 말에 괜히 흔들리네. 그러나 마음 한켠엔 분명히 이상하다는 예감이 커져만 간다. 이튿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뜬 순자. 초인종 소리가 또 들린다. 택배? 아니겠지. 문을 여니 또 민희와 진혁. 이번에는 더 성급한 표정, 민희가 쏟아내듯 말한다. 엄마, 오늘 병원 같이 가요. 제가 예약 다 해놨어요. 유명한 내과 의사분이신데? 됐다. 안 간다. 내가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요즘 자주 깜빡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엄마, 만약에 정말 무슨 병이라도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목소리엔 경계도, 연민도, 그리고 짜증도. 진혁이 덧붙인다. 엄마, 부탁이다. 건강은 한 번쯤 꼭 챙겨야 돼. 제발 우리 말 좀 들어. 순자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저으며 대답한다. 니들 왜 이렇게 갑자기 날 끌고 다니려고 하노? 엄마, 제발 좀.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는다. 고조되는 긴장. 민희의 손이 허공을 긁는다. 어머니, 저희가 바빠도 이렇게 일부러 올라온 거예요. 왜 안 믿으세요? 너희가 진정으로 날 걱정해서 그러는 거면 니들은 왜 이제서야 이러노?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이가. 민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진다. 저희가 뭘 숨긴다는 거죠? 됐다. 말 안 하마. 둘은 끝내 병원에 같이 가자고 소란을 피운다. 결국 참다 못한 순자, 목에 핏대으며 외친다. 나 안 간다. 내 몸 내 맘대로 할 끼다. 진혁이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소리친다. 엄마, 제발 이기적이게 굴지 마. 우리도 지칠 대로 지쳤다. 그리고 정막. 눈빛에는 증오와 절망. 그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가족의 이기적인 감정이 일렁인다. 두 사람은 결국 겨우 화를 달래며 집을 나선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순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리에 힘이 풀린다. 이게 가족이란 건가? 누굴 믿어야 하지? 어둠이 찾아온 집에 순자는 홀로 깊은 한숨을 내쉰다. 바깥에선 바람이 세차게 분다. 이번 가을은 그 무엇보다 낯설고 스산하다. 가족, 명분과 이익 이틀째. 순자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은행잎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 아들과 며느리의 강압적인 태도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억울한 마음, 답답함, 어딘가 모르게 짓눌린 듯한 불쾌감이 하루 종일 가시질 않았다. 무엇보다 그들의 관심이 더 이상 반갑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초인종 소리가 다시 집안을 울렸다. 엄마, 우리 왔어요. 진혁과 민희가 또다시 문 앞에 나타난다. 순자는 속으로 혀를 끌끌 차면서도 문을 열었다. 벌써 또 왔나? 니들이 요새 왜 이리 바쁘게 오노? 진혁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엄마, 이제 진짜 엄마 생각하면서 살려고. 지난 세월엔 나만 챙긴 것 같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그 말 뒤엔 알뜰 수 없는 억울함이 묻어난다. 민희도 곧장 쏟아낸다. 어머니, 혹시 지난번 말씀하신 그 땅 서류 아직 있죠? 혹시 잃어버린 거 없어요? 무슨 땅 말이가?
예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연화로 옆에 있는 땅요. 그거 지금 시세가 엄청 올랐대요. 혹시 모르면 저희가 좀 챙기고. 순자가 말허리를 단칼에 끊었다. 챙기긴 뭘 챙긴다 카노. 그거 내 이름으로 돼 있다. 진혁은 애써 웃으며 식탁 의자에 앉는다. 요새 세상 물정이 치열해서 혹시 모른다 싶어서 그렇지. 엄마 혼자 직접 관리하기는 힘드실 테니까. 미니가 바짝 다가와 목소리를 낮춘다. 그리고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거 조심하세요. 어르신들 자주 당하신다던데. 아주머니 옆집 할머니도 뭐가 털렸대요. 순자는 식은 웃음을 지으며 내는 그런 거 안 당한다. 말했지만 며느리가 쉬지 않고 질문을 퍼붓는 탓에 점점 고역을 느낀다. 순간 진혁과 미니가 시선을 주고받더니 진혁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온다. 엄마, 이건 뭐야? 통장, 인감, 등기 서류, 이런 건 어디에 두는 게 좋아요? 혹시 도둑 들면 어쩌려고? 순자는 순간 흥분이 치밀어 오른다. 내 물건은 내가 알아서 한다. 왜 자꾸 그리 캐묻노? 미니가 거칠게 팔짱을 낀 채 쏘아붙인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요즘 세상 무서운 줄 모르세요? 아니면 우리한테 못 믿어서 그래요? 진혁도 목소리를 높인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요즘 진짜 힘들다. 우리 가게는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내리막이었고 빚만 쌓이고. 그런데 엄마는 수십억짜리 땅 갖고 있으면서 혼자 끙끙대잖아. 아버지 돌아가신 지 7년인데 이제 우리 좀 생각해 줄 때도 되지 않았어? 그 말에 순자의 눈이 번뜩인다. 니들이 진짜 엄마를 걱정해서 온 건가? 아니면 그놈의 땅이랑 돈 때문에 온 건가? 미니가 못 참고 방바닥을 발로 찬다. 지금 뭐 하는 거세요? 저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한 줄 알기나 해요?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챙기느라 바쁜데 가족이라도 이기적으로 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혁이 소리친다. 맞아. 엄마가 우리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매번 우리를 의심해? 순자는 끝까지 밀리지 않았다. 너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너희가 날 그렇게 만든 거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들락날락하니 내가 바보로 보이나? 순간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는다. 미니가 이를 악물고 속삭이듯 외친다. 형편상 어떻게든 이 집안 살려야 하니까요. 시어머니가 못 주면 우리 앞으로 받을 방법도 생각해야죠. 사람은 결국 이익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진혁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사실 누나한테는 비밀이지만 빚이 진짜 많아. 이자 갚느라 미칠 지경이야. 엄마, 제발. 우리 좀 도와줘. 그 순간 순자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린다. 지훈이었다. 엄마, 잠깐 통화돼요? 순자는 멍한 눈빛으로 방에 들고 들어간다. 지훈아, 이상하다. 오빠랑 올케가 자꾸 땅, 서류 이야기만 해. 별로 내 건강이 신경 쓰여서 왔다는 느낌이 안 들어. 지훈은 한 손에 차가운 물컵을 쥐고 있었다. 엄마, 일단 절대 아무 종이에도 도장 찍지 마. 오빠 내가 뭐라고 하든 무조건 사진 찍어 보내줘. 혹시 몰라. 그래, 알겠다. 내 말을 들으니 괜히 소름이 돋는다. 한숨 돌리고 나왔더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훨씬 날카로워져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누나랑 연락하는 것도 좀 불편하거든요. 솔직히 그쪽은 엄마랑 더 가까운 척만 하고 우리한텐 늘 의심으로 쳐다보잖아요. 진혁도 덧붙였다. 맞아. 누나는 쉽지 않게 말이야. 맨날 우리만 나쁜 사람 만들고 이때 거칠게 서로 고함이 오간다. 니들이 진짜 가족이라 생각했으면 내 뒤통수부터 치려고 덤비진 않을 기다. 엄마, 우리도 생계가 달렸어요. 우리더러 거리나 앉으란 소리야? 죽겠다 난리치면 다 내 맘대로 되나? 니들 그런 식으로 도와달라면 그건 가족도 아니야. 미니가 쓴웃음으로 맞받아친다. 그럼 우리도 엄마 부담스럽게 굴지 않겠어요.
딴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누나한테나 기대세요. 거실에 깊은 정막이 흐른다. 숨소리만이 식탁 위에서 튕겨나간다. 얼마 뒤 민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선언한다. 내일부터는 엄마랑 우리 사이 딱 손절할게요. 결국 돈이 아니라 감정이 상한 거니까. 진혁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린다. 누나한테 뭐든 물어보지 말고 난 끝내자. 순자는 망연히 그들을 바라본다. 그래, 원하면 그렇게 하거라. 민희가 신경질적으로 현관문을 박차듯 나간다. 진혁도 따라 나가지만 현관 앞에서 혼잣말 하듯 내뱉는다. 엄마 때문에 진짜 우리 가정 다 망가지게 생겼다. 문이 닫히자 순자는 무릎을 부여잡고 푹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채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돈, 가족. 결국 남는 게 뭐람. 방 안. 휴대폰에는 지윤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믿어요. 절대 혼자 쌓아두지 마세요. 순자는 깊은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정함인가, 늑대의 덫인가. 며칠이 지나도 대구 외곽의 가을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스미는 낯선 정적과 함께 집안 구석구석에선 이질적인 기운이 맴돌았다. 최순자는 요즘 민희의 간병에 진절머리를 느끼면서도 대놓고 내칠 용기는 내지 못해 혼자 소가리만 했다. 민희는 새벽같이 찾아와 집 청소를 시작하고 장을 보고 식단을 짜고 이것저것 챙겨준다. 아침밥상엔 종종 민희가 미리 사온 비싼 영양제며 건강식, 복분자즙까지 줄줄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 이거 다 챙겨 드세요. 한 알도 빼먹지 말고요. 오메가3는 치매 예방에 좋대요. 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알약을 억지로 삼켰다. 내 좀 자랐다고 맨날 약 덕지덕지 먹으라 하노.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건강관리 안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이런 날엔 진혁도 퇴근 후 얼굴을 비쳤다. 엄마, 민희가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꼭 말해요. 요즘 회사 일 힘들지만 틈내서 집안도 돌보고 있어요. 괜히 시선을 피하는 진혁의 태도에서 순자는 계속 뒷맛이 씁쓸했다. 늦은 저녁 민희가 설거지를 하며 순자 곁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저희가 좀 들락날락해도 불편하지 않으시죠? 혼자 계시면 오히려 저희도 신경 쓰여요. 순자는 애써 태연한 척 물었다. 니들 혹시 내 주변에서 뭐 잃어버린 거 있니? 민희가 멈칫하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그냥 혹시 치매라도 왔나 싶어서요. 요새 뉴스 보면 가족이 안 지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 순간 민희의 눈동자는 이상하리만큼 집착적으로 반짝였다. 순자는 가슴 끝에서 불쾌한 뭔가가 꿈틀대는 걸 느꼈다. 이놈들이 날 챙기는 게 맞나? 아니면 감시하고 있는 건가? 며칠째 반복되는 민희의 끈질긴 친절에 순자는 무시겨 내색을 했다. 민희야, 그냥 좀 내버려 둬라.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일 많다. 민희가 곧바로 표정이 굳더니 식탁에 손을 쿵 하고 내려친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좋은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시네.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는다. 진혁이 옆방에서 소리를 듣더니 거실로 뛰쳐나왔다. 무슨 일이야? 민희가 쏘아붙인다. 이 집은 내가 신경 안 쓰면 도대체 누가 챙겨요? 오빠는 맨날 중간에서 눈치나 보고. 진혁이 난처하게 머리를 감싼다. 야, 그만해. 우리끼리 집안 얘기를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자. 그럼 오빠가 해. 당장 뭐라도 결정하든가. 아님 그냥 손 떼든가. 순자인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한다. 너희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날 쪼아대냐. 나 아직 멀쩡하다. 민희가 콧방귀를 낀다. 멀쩡하긴요. 계속 똑같은 얘기 3번씩 하시고. 이러다가 무슨 일 나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진혁이 겨우 분위기를 달랜다. 엄마, 괜히 언성 높이지 말고 민희도 좀 적당히 해. 그대로 밤은 깊었다. 순자는 방에 홀로 앉아 핸드폰을 움켜잡고 지윤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건다.
지윤아, 엄마가 요 며칠 좀 이상한가 보다. 왜요? 또 무슨 일인데요? 민희가 맨날 치매라, 건강이라. 어디 아프면 안 된다고 오고, 오빠도 계속 서류 얘기만 하고, 내가 너무 예민한가? 지윤이 한숨을 쉰다. 엄마, 오빠 내가 뭘 노리는 것 같으면 바로 나한테 말해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요. 알았다. 근데 왠지 모르게 집안 분위기가 살얼음 같아서.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린다. 민희가 신경질적으로 노려본다. 어머니, 누군데 밤중에 통화하세요? 설마 누군가한테 우리 얘기 다 하고 있나? 순자의 손이 떨리는 걸 민희가 본다. 설마 경찰이나 어디 상담소에라도 전화하려는 거예요? 어휴, 정말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가족끼리 창피하다, 진짜. 분위기는 살풍경하게 차가워진다. 진혁이 뒤따라 들어와 민희에게 소리친다. 너 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아무리 그래도 선 넘지 마! 민희가 미친 듯이 소리친다. 오빠가 계속 물러나니까 다들 우습게 보는 거잖아. 내가 이 집안에서 무슨 죄야? 순자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한다. 잠깐의 정적. 민희가 숨을 헐떡이다가 저벅저벅 걸어나간다. 문은 쾅 소리를 내며 닫힌다. 난장판이 된 거실에 세 사람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꼬여 있었다. 순자는 차가운 방에서 한참을 떨다가 몸을 웅크린 채 눈을 감는다. 나는 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전화기 너머 지윤의 불안한 목소리가 귓가를 스친다. 엄마,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요. 창밖에선 가을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다. 가족의 이름으로 더 씌워진 위장된 배려와 불안한 감시의 시선. 그 밤 순자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쓸쓸함에 휩싸였다. 함정으로 몰아넣다 이른 아침부터 민희가 순자의 방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어머니, 오늘 병원 예약했어요. 오늘은 꼭 같이 가셔야 해요. 순자는 몸을 일으키며 뭔가 모를 불안과 짜증이 동시에 들었다. 나 아직 멀쩡하다. 하루 또 병원이고? 진혁까지 들어와 덧붙였다. 엄마, 넌 늘 괜찮다 그러지만 솔직히 요즘 많이 깜빡깜빡하잖아. 지난주 우리 온 것도 3번을 물으셨지. 순자는 언짢은 듯 눈을 흘겼다. 니들 날 미친 노인 취급하나? 민희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런 말 마세요. 근데 이번엔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나아요. 저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포기한 듯 준비를 했다. 별일 아니길. 불길한 느낌을 애써 눌렀다. 이른 아침에 차 속 짙은 침묵이 흘렀다.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민희가 부드럽게 손을 잡는다. 여기 선생님, 저희 지인이라 특별히 예약 잡아주셨어요. 대기실은 적막했고 벽에는 인지장애, 치매 전문이라는 간판이 떡하니 붙어 있었다. 민희가 소근거리며 말한다. 어머니, 검사 받는 척만 하셔도 돼요. 그냥 편히 계세요. 순자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 내가 편하려고 온 건가? 아니면 저 애들이 편하려고 하는 건가? 간호사가 순자를 부르자 민희와 진혁이 굳은 표정으로 순자를 떠민다. 검사실에서는 젊은 의사가 불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 최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그는 날짜, 거주지, 대통령 이름 따위를 물었다. 순자는 놀랍게 모두 정확히 답했다. 의사는 의심쩍은 표정으로 뭔가를 휘갈겨 적었다. 요즘 중요한 건 잘 기억하세요? 당연하지요. 가족들 말씀에 의하면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기억나세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그랬나? 의사는 끝끝내 고개를 젓더니 간단한 퍼즐이나 수차례 반복되는 숫자 기억 테스트까지 시켰다. 검사가 끝나자 의사는 빠르게 뒤쪽 방으로 벗어났다. 곧이어 민희가 노골적으로 미소 지으며 들어왔다. 어머님, 많이 힘드셨죠? 검사 이틀 뒤면 결과 나와요. 사실 요즘 어머니 상태가 점점 걱정됐거든요. 진혁도 거들었다. 엄마, 혹시 결과가 진짜 안 좋게 나오면 우리 쪽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 다 엄마 위해 그러는 거야.
순자는 목구멍이 메었다. 니들 진짜 병원까지 데려오고 이럴 일인가? 내가 정신 나간 것처럼 보여? 민희가 얄밉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어머니가 안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만약 결과가 나오면 상담도 받고 가족이 힘을 합쳐야죠. 그 말에 진혁의 표정이 금세 굳었다. 그날 늦은 오후 돌아오는 길, 순자는 창밖 풍경만 멍하니 바라봤다. 차 안엔 계절처럼 쓸쓸한 침묵이 내렸다. 순자는 마음속 불신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걸 느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날 생각해 주는 건가? 내 재산만 염두에 두는 건가? 날기만 하면 땅 서류, 혼자 못 산다, 치매 검사. 집에 도착해도 민희의 감시는 멈추지 않았다. 저녁 식사 때 민희가 일부러 고급 한우를 구우며 말한다. 어머니, 이젠 건강 우선이에요. 혹시 결과 나올 때까지 혼자 외출 금지예요. 위험할까 봐요. 순자가 머리를 절레절레 휘저으며 말한다. 내 아직 걸음걸이도 멀쩡하다. 잔소리 그만해라. 민희의 눈은 무섭게 빛났다. 어머니, 만약 사고라도 나면 우리 죄책감 평생 안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럼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진혁이 술잔을 기울이며 불쑥 끼어든다. 엄마, 요즘 드는 생각 있는데 결과 나쁘게 나오면 재산 관리 어떻게 할지 우리랑 상담 좀 해. 순자는 뚝뚝하게 쏘아붙인다.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쓴다. 니들까지 끼어들 일 아니다. 순간 민희가 숟가락을 세게 내려친다. 진짜 힘드네. 가족끼리 의심만 하고 필요할 때 손 내미는 것도 모르면서. 필요한 게 뭐? 내 재산이? 아니요. 어머니랑 우리 가족 사이 솔직한 대화가요. 대화는 결국 또 싸움으로 번졌다. 민희와 진혁은 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순자는 부엌에 혼자 남겨진 채 쓰디쓴 한숨을 삼켰다. 그 밤 순자는 잠결에서 누군가 자신의 방을 살피는 소리에 깼다. 흐릿한 불빛 아래 민희가 뭘 꺼내는 소리, 종이 부스럭거림이 들렸다. 순자가 숨죽여 바라보자 민희와 진혁이 조용히 뭔가를 속삭였다. 내일 변호사랑 상의해. 혹시라도 대비해둬야 해. 엄마가 요즘 흔들리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우리 계획 들킨 거 아냐? 아니, 걱정 말고 밀어붙여. 결국 못 버텨. 순자는 이불 속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을 견뎠다. 정말 이 사람들이 내 생각 하나도 없는 거잖아.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튿날 진혁이 방에 들어와 슬쩍 말을 꺼낸다. 엄마, 내일 병원 결과지 나오면 누나한텐 아직 말하지 마.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자. 누나 쪽은 복잡하게 섞이는 거 싫다. 순자는 피식 웃으며 답한다. 니들 사고 치면 결국 내가 혼날 일이지. 지훈이 없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줄 아나? 진혁이 얼굴이 벌개진 채 엄마는 맨날 그놈의 지훈이만 편들어 소리친다. 민희가 갑자기 끼어든다. 정말 고집불통이에요. 어머님 같은 분이니까 대한민국 가정이 박 터진다니까. 말 다 했나? 예, 솔직하게 할 말 했네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지훈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엄마, 오빠네 또 뭐 이상하게 얘기해요? 그냥 나한테 다 말해요. 지훈아, 혹시 내가 병원 검사 받고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어쩌지? 엄마, 그럴 일 없어요. 오히려 모든 의심 가면 바로 나에게 증거 남기세요. 순자는 차오르는 불안감을 꾹꾹 참으며 창밖 억센 바람 소리를 오래도록 들었다. 이젠 정말 아무도 믿으면 안 되는 건가. 거짓의 블랙홀 검진 날이 밝았다. 순자는 아침부터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며느리 민희는 유난히 밝은 얼굴로 식탁 위를 정리하고 지나치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님, 오늘 병원 다녀오고 나면 오랜만에 근처 시장 구경도 시켜드릴게요. 요새 혼자 너무 가만 계셨잖아요. 순자는 잠자코 국만 젓는다. 됐다. 아직 집 밖에 나가도 정신 차릴 수 있다. 그런 거 신경 꺼라. 민희의 눈길이 잠깐 번뜩인다. 참, 지훈이한테는 오늘 검사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말 안 한다.
병원에 도착하자 진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순자 옆에 바짝 붙었다. 엄마, 오늘까지는 별말 없이 검사만 하자. 괜히 또 언쟁 만들지 말고. 순자는 냉랭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었다. 민희는 진혁을 복도 모퉁이로 불렀다. 오빠, 알아서 행동 좀 해. 엄마 앞에서 너무 티내면 들킬 거 뻔하잖아. 알았어. 나도 틈만 나면 신경 곤두서. 민희는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 끝나면 선생님이랑 정리 확실히 해야 돼. 괜히 실수로 말 세면 우리 피 본다. 순자는 복도 끝에서 모녀의 표정 변화까지 다 읽을 수 있었다. 자신을 감싸는 공기가 전부 거짓과 불안으로 가득하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 30분쯤 뒤 민희는 혼자 복도 한쪽으로 향했다. 우연히 그 뒤를 따르던 순자는 민희가 담당 의와 비밀스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엿듣게 됐다. 선생님, 오늘 결과지 잘 부탁드릴게요. 돈은 곧장 이체해 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가족이랑 다르게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의사는 고개만 끄덕이다가 봉투를 민희 손에 슬쩍 건넸다. 걱정 마세요. 앞서 설명드린 그 진단명으로 문서 작성해 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팩스 보내놓을게요. 민희가 짧은 미소를 지었다. 착하게 해달라는 말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 미래가 달려 있어서요. 순자는 다리가 풀릴 듯 멍하니 멀어졌다. 이제 확실하구나. 다짜고 치는 판이었어. 복도로 돌아온 민희는 갑자기 짜증스럽게 진혁을 잡아 끌었다. 오빠, 또 눈치 없이 행동했지? 엄마 앞에서 표정 관리가 그게 뭐야? 진혁이 발끈했다. 너도 이제 이성 좀 챙겨. 나도 신경 곤두서는 거 몰라? 민희가 소리 죽여 말했다. 이 판에선 실수 하나로 게임 끝이라는 거 몰라? 엄마가 괜히 뒤끝 남기는 스타일이야? 눈치를 보라고. 그때 지나가던 간호사가 깜짝 놀라 쳐다봤다. 민희는 곧장 사근사근한 미소로 얼굴을 바꿨다. 죄송해요. 가족끼리 잠깐 의견 차이라서요. 진혁은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하고 복도 한복판에서 민희의 어깨를 밀치듯 말을 뱉었다. 그만해, 정말. 우리 이러다 망가진다. 민희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가볍게 그의 팔뚝을 툭 친다. 누가 더 망가진 건지 두고 볼 일이네. 그 시각 순자는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딸 지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윤아, 엄마다. 오늘 병원 분위기가 영 이상하다. 엄마, 무슨 일인데요? 의사가 민희랑 뭘 몰래 얘기하고 돈 얘기도. 오빠도 내 앞에서 자꾸 눈치만 보고. 지윤은 휴대폰 너머에서 목소리가 굳어졌다. 엄마, 절대 도장 찍거나 종이에 사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뭐든 녹음해요. 위험한 느낌 든다. 순자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병실로 돌아왔다. 진혁은 어색한 미소로 말했다. 엄마, 우리 더 싸우지 말자. 일이 요즘 복잡하잖아. 민희는 의도적으로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이제 우리 모두 힘 합쳐야 해요. 어머니만 믿읍시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저녁, 분노는 다시 집안에 불씨를 뿌렸다. 진혁과 민희는 거실에서 갑론을 박을 벌였다. 네가 이렇게 급하게 판을 벌이면 뭐가 남겠냐. 그럼 질질 끌다 우린 망하는 거야. 내가 총대 매기로 했잖아. 오빠는 조용히 따라오면 돼. 엄마 눈치 너무 보여. 서류 들고 오라고까지 했어. 이제 곧 들킬 거라고. 민희가 냉소적으로 대답한다. 나는 무릎 꿇고라도 내 가족 지킬 거야. 그 땅 언젠간 내 이름으로 만든다. 그게 내 목표야. 진혁이 이를 악물었다. 이제 그만해. 엄마 죽이란 소리밖에 안 돼. 그 순간 순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너희 내 앞에서 뭐 하는 짓이고? 내 돈? 내 인생? 니들이 뭘 알아? 민희가 이를 앙다문 채 맞받았다. 저는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도 더 이상 속이지 마세요. 치매 치료 받고 재산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자가 물끄러미 민희를 바라봤다. 순간 민희의 눈에서는 서늘한 승부욕과 증오가 번뜩였다. 진혁은 끝내 소리쳤다. 너희 내 가족 아니야. 다들 미쳐가고 있어.
밤이 깊었다. 순자는 창밖에 서서 오래도록 한숨을 내쉬었다. 몸은 따뜻한 옷을 껴입어도 가슴은 얼어붙은 채였다. 내가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누군가는 나를 도와줄까? 그 시각, 지윤이 방 한구석에서 깊은 결심을 다진다. 오빠 내가 내 엄마를 더 이상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할 거야. 불면의 밤과 음모밤이 깊고 창밖에는 바람소리만이 까맣게 스쳤다. 대구의 집안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최순자는 방 안에서 등을 잔뜩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머리가 복잡했다. 멈추지 않는 심장의 두근거림, 점점 빠르게 몰아치는 불안한 생각들. 내가 정말 점점 이상해진 건가?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가 모두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조용한 새벽, 거실 저편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문틈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빛과 두 사람의 그림자. 민희와 진혁이었다. 이제 진짜 마무리할 때야. 민희의 목소리는 낮고 잔혹하게 흐른다. 내일 어머니 또 병원 데려가자. 차라리 요양원 알아봐. 그냥 집에 두면 우리만 죽어나. 진혁은 머리를 감싸주었다. 그래도 아직 엄마야. 눈만 마주쳐도 가슴이 덜컹한다. 민희가 이를 꼭 악문다. 그 감정에 휘둘려서 여기까지 빚더미 온 거야. 오빠 정신 차려. 못 고치면 우리 다 끝장이야. 그 순간 순자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진짜로 날 내보내려고 하는 거구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리 죽여 참고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민희는 이른 아침부터 요란하게 아침상을 차렸다. 어머니, 어제 잠 푹 주무셨어요? 순자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시끄럽다. 나 혼자 있게 해라. 민희가 일부러 큰 한숨을 쉰다. 정말 이러다 몸만 더 상하세요. 우리랑 대화도 안 하시니까 이쯤에서 결단 내려야죠. 진혁은 어설프게 눈을 피하다가 결국 민희의 눈치를 본다. 아침 수저 소리는 한없이 무거웠다. 한편 그 시각 지우는 서울에서 대구행 첫차 기차 시간표를 확인하고 있었다. 엄마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밤새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직접 내려가서 다 끝장내야겠다. 지우는 미리 녹음 장치를 가방에 챙기고 동생에게 문자 하나를 남겼다. 오빠가 뭘 어떻게 하든 이번엔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오후가 되어 집 안에는 또 다른 폭풍이 몰려왔다. 민희가 집안 곳곳을 뒤지고 있는 것을 순자가 목격한다. 뭐 찾는 거냐? 민희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 그냥 서류 정리 좀 하려고요. 내 서류 건들지 마라.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 일인데 쿨하게 넘어가시죠? 진혁이 멀찌감치 서 있다가 끝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죄송해. 하지만 정말 우리 형편 봐줘. 순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네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이따위 꼴 안 났을 기다. 민희가 겨우 목소리를 낮춘다. 그러니까 이젠 냉정해질 때예요. 날은 저물었고 거실의 어둠 속에서 셋은 각기 다른 생각에 잠겼다. 밤 10시 민희와 진혁은 작은 방에서 또다시 수군댔다. 민희가 노트북을 켜고 요양원 리스트를 확인한다. 여기 입소비 제일 싼 데야. 신체 등급 딱 나오면 바로 입원시켜. 진혁이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엄마가 거기서 못 견디면 어떡하지? 난 진짜 무섭다. 민희는 매정하게 잘라 말한다. 못 견딜 게 뭐 있어. 오빠가 결단을 내리든가 아니면 평생 이 집안 빚더미에 살든가 둘 중 하나야. 순자는 가슴 깊숙이 참을 수 없는 서러움과 분노를 삼킨다. 자존심에 참아 침대에 눕지 못하고 베란다 창문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검은 창밖, 바람이 흔드는 은행나무 잎들이 유난히 시리게만 느껴졌다. 이윽고 새벽이 되자 순자는 더는 참지 못하고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다. 지윤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지윤아, 너 없으면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점점 늑대처럼 보여. 엄마가 미쳐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미쳐가는 건지. 지우는 이 음성 메시지를 받고 바로 경찰 신고를 머뭇거렸다. 증거만 더 있으면 바로 고발하는데 엄마가 더 다치면 어쩌지. 지우는 결심했다. 엄마가 위험할 경우 바로 행동하기로. 아침 햇살이 퍼질 무렵 지우는 가족 몰래 집 근처에 도착했다. 창문 너머로 민희와 진혁의 격렬한 말다툼이 들려왔다. 지우는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민희. 지금이라도 정신 안 차리면 남는 게 뭐야? 진혁, 그래도 이건 가족이 할 일이 아니잖아. 민희. 오빠가 매번 그렇게 감정적이니 우리가 이 모양이잖아. 이 집 재산, 땅 아무도 못 건드리게 두겠냐고. 진혁. 미안하다, 엄마. 지유는 그 모든 대화를 꼼꼼히 녹음했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 밤이 완전히 지나기 전 지유는 익명으로 순자에게 편지와 녹음 파일을 전달했다. 엄마, 꼭 들어보세요. 누구도 믿지 말고 조심하세요. 순자는 손에 쪽지와 녹음기를 꼭 쥔 채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다. 이제 누가 진짜 내 가족인지 모두 가면을 쓴 것 같아. 그렇게 또 한밤이 지나갔다. 불면의 밤, 어둠 속에서 순자는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조용히 떨고 있었다. 한 가족의 운명은 긴 그림자가 드리운 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방역의 한방 순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손에 쥔 녹음기와 쪽지에서 묘한 힘이 전해졌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 모든 걸 빼앗기겠지. 똑같이 당하진 않겠다. 순자는 마음의 결을 굳게 세웠다. 약한 척, 모르는 척해야 적이 허점을 드러낼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민희가 여느 때보다 더 다정한 척하며 찾아왔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요즘은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순자는 일부러 어눌하게 대답했다. 글쎄, 자꾸 멀쩡한 것도 까먹고 어젯밤에 내가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 민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눈동자에는 욕심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제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순자는 그래, 알아서 해라 중얼거렸고 민희는 식탁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며 속삭였다. 이 집은 바꿀 때가 많으니 며칠 내로 제대로 청소도 시켜야겠어요. 이때 진혁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방에서 나왔다. 집안 분위기는 부쩍 권태롭고 차가워졌다. 며칠 뒤 민희는 순자가 일부러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침대에만 누울래 라고 말하자 무심하게 수긍했다. 민희는 주변에 CCTV 설치를 핑계로 집안을 들쑤셨다. 순자는 모든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 잠시 후 진혁과 민희가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언쟁을 시작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끌 거야? 이제 결정 내리자고 했잖아. 나는 이런 식으로 엄마 등쳐먹을 생각 없었어. 그냥 힘든 와중에 좀 쉬게만 하고 싶었던 거야. 오빠가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 다 놓치는 거야. 이 집 재산 결국 다 누나 차지가 되겠냐고. 그 순간 순자는 침대에서 들리게끔 큰 목소리로 말했다. 민희야, 물 좀 떠올 수 있니? 의약품만 잘 챙겨다 줘라. 민희는 심하게 짜증을 냈다. 아이고, 나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치매까지 다 돌보라니. 세상 불공평해. 언뜻 들리는 그 뾰족한 말이 순자의 가슴을 사정없이 찔렀다. 이제 때가 됐다. 아침이 지나고 집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현관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며 지훈이 들어섰다. 엄마! 민희는 깜짝 놀라다가 금세 표정을 바꿨다. 어머, 오랜만이네?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왔어?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급한 일이니까 왔죠. 이제 제대로 얘기합시다. 침묵이 이어진 뒤 거실 중앙에서 네 사람의 시선이 팽팽하게 맞섰다. 지훈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민희 씨,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몰아쓴 이유가 뭐죠? 재산 때문 아닌가요? 민희가 얼굴을 붉히며 맞받았다. 저희야말로 피해자예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 아세요? 지훈이 책상 위에 소형 녹음기를 내동댕이 쳤다. 이 안에 다 녹음돼 있어요.
엄마 몰래 의사와 동거래한 거, 빼돌린 서류 이야기. 다. 민희의 표정에서 피가 확 가셨다. 진혁이 어리둥절해 하며 민희를 바라본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동거래. 민희가 벌컥 화를 내며 휴대폰을 끌어잡았다. 지금까지 누가 이 집 살림 책임진 줄 알아. 오빠도 똑같이 한 통속이었으면서 내 탓만 하네. 진혁이 나는 그런 줄 몰랐어. 소리를 질렀다. 지훈이 침착하게 그러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제 엄마 앞에서 연극은 끝났어요. 이 녹취는 필요하면 바로 경찰서에 넘길 겁니다. 민희가 앞으로 달려들어 녹음기를 빼앗으려 애썼다. 이거 내놔! 함부로 남의 집안일을 함부로 흘리지 마! 지훈의 손에서 녹음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그 안에 내용이 흩어졌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옆에서 민희는 험악한 눈빛으로 외쳤다. 네가 뭔데? 엄마한테 감놔라 배놔라야. 이 집에서 꺼져. 지훈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맞받았다. 내가야말로 우리 가족이야? 엄마를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나서도. 진혁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하! 이제 다 끝났네. 나도 지쳤어. 민희는 흥분한 상태로 계속 달려들었고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됐다. 이 집은 더 이상 너희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짧은 정적 후 모두의 시선은 지윤의 손에 쥔 증거 자료와 멍하니 서 있는 순자에게 꽂혔다. 분노, 무력감, 그리고 악의가 동시에 소용돌이쳤다. 지윤은 서랍에서 파일을 꺼내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이제 법대로 하겠어요. 엄마를 위해서 뭐든 할 겁니다. 민희 씨, 앞으로 내 상대는 경찰과 변호사입니다. 민희가 그제야 얼이 빠진 얼굴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진혁은 고개를 푹 숙였다. 집안을 감싸던 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적막과 절망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이 장면으로 오랜 시간 눌려왔던 분노와 억울함, 배신과 절망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의 심연과 마주서게 된다. 그리고 이제 판의 흐름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한다. 또 하나의 베일이 벗겨지다 거실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보다 더욱 묘한 침묵이 짙게 깔려 있었다. 순자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기운 빠진 몸으로 소파 끝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민희는 구겨진 쿠션처럼 바닥에 웅크려 있었고 진혁은 벽을 등진 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싼 상태였다. 지우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몇 분이 흘렀을 때 진혁이 먼저 입술을 떨며 말을 꺼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그냥 우린... 그러자 순자가 나직하게 말을 잘랐다. 미안하단 말 이제 듣기도 싫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거니? 난 언제 네가 네 동생이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모르겠다. 목소리엔 슬픔과 체념이 가득했다. 민희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변해버린 건 저예요. 저뿐이에요. 이 집 들어와서 내 몫이란 게 있는 줄 알았지. 근데 매번 손에 쥔 건 찬 공기뿐이었어요. 오빠는 의지 하나 없는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지훈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이렇게 음흉하게 뒤에서 다 조작하고 조종했어?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몬 것도 다 너 때문이잖아. 민희가 비아냥거리면서 답한다. 다 나라고. 오빠는 뭐 좋은 줄 알아? 차라리 네가 엄마 곁에서 날 제대로 지켰으면 됐잖아. 진혁이 울분에 잠긴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너 내 아내 맞니? 네가 나한테 그런 짓 할 줄은 정말 몰랐어. 민희는 눈물을 쏟으며 외쳤다. 나만 바보야. 바보같이 얻어맞고 무시당하고 차라리 내 복 가지려는 게 죄야? 이제 와서 다 폭로했다고 의로워지는 거니? 지훈, 네가 뭔데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쳐? 긴장감이 극대화된 순간 지훈은 재빨리 서류 뭉치를 꺼내며 엄하게 말했다. 이 서류 안에 다 있어.
엄마 사인 위조, 병원 진단서 조작, 그리고 재산 권리 임시 변경까지. 네가 한 짓을 한 명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 민희가 순간 말을 잃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진혁은 그건 아니지. 속삭이며 눈을 질끈 감았다. 잠시 후 민희는 필사적으로 방역을 시도했다. 그래, 다 내 잘못이라 쳐. 근데 오빠도 그 땅, 그 집 너한테 오면 가만히 있었을 거야? 다 똑같잖아.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땅 한 평 얻으려고 날 언제까지 의심하려 들어? 지윤이 날카롭게 맞받는다. 그래도 엄마는 당신만큼 치졸하진 않았다. 네가 저지른 사기 행위를 다 덮으려 했을 뿐이지. 우리 가족 완전히 박살내진 않았다고. 민희는 손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광란에 휩싸였다. 민희는 헝클어진 머리로 소리쳤다. 이제 남은 건 법이야. 나도 내 목 챙길 자격이 있거든. 임시관리인 신청해서 어머니 재산 잠시라도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지우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경찰 및 변호사와 연결된 서류와 증거를 집어들었다. 끝까지 해봐. 네가 벌인 일 다 법정에서 밝혀질 테니까. 엄마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진혁은 발을 동동 구르며 그만 좀 해, 제발. 울먹였고 순자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지윤의 옆구리를 슬며시 감쌌다. 이젠 내 아빠 얼굴도 못 들겠다. 지윤이 엄마를 꼭 안으며 대답했다. 엄마 잘못 아니야. 내 가족 더 이상 망가지는 거 못 참아. 그 순간 밖에서는 우편 배달원이 초인종을 눌렀다. 지윤이 나가 받아온 건 법원에서 온 임시재산관리 및 보호명령 심사 통지서였다. 민희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이를 악물었다. 다 덤벼? 좋아,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지윤은 단단한 결의가 담긴 표정으로 천천히 대답했다. 법이, 그리고 모두의 진실이 결국 밝혀질 거야. 엄마 곁 끝까지 지킬 거야. 침묵. 그러나 그 안에선 가족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한 증오와 슬픔, 그리고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또 하나의 베일이 완전히 벗겨진 채 이 가족은 끝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다. 차가운 각본에 민낯이 드러나다 어려웠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다. 집 안에는 고요한 긴장만이 감돌았다. 오늘은 민희와 진혁, 그리고 순자와 지윤이 모두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다. 순자는 딸과 함께 조심스레 단정히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법원까지의 거리 내내 마음은 무거웠으나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칠 순 없었다. 오늘만큼은 진실의 편에 서야 한다.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법정 복도에서는 기자 몇 명이 눈치껏 카메라를 들이밀기도 했다. 민희는 더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벽에 기대 있었다. 그는 변호인과 빠르게 속삭였다. 어떻게든 막아야 해요. 저쪽에선 조작돼 있다 얘기할 거예요. 저는 억울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진혁은 덜덜 떨며 자신을 부여잡고, 지유는 진지한 표정으로 증거 서류 뭉치를 가방에서 꺼내들었다. 재판은 긴장한 분위기 속에 시작되었다. 판사는 피고석과 원고석을 차례로 바라보며 절차를 설명했다. 민호민희 씨, 본건은 직계 존속에 대한 사기 및 위조, 의료계 불법 거래, 재산 강탈 미수 등이 종합적으로 심리될 것입니다. 각각 진술과 증거를 제출해 주세요. 지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차분하게 녹취 파일과 진술서를 건넸다. 판사님, 이 녹음에는 피고인 민희가 모친인 최순자 씨를 강제적으로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담당 의사와 은밀히 돈을 주고받으며 허위 진단서를 받은 대화, 그리고 복수의 재산 권리 서류 조작 내역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판사는 증거물을 꼼꼼히 확인했고 방청객들 사이에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민희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박했다. 이 녹음은 사적인 환경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부분이 일부 존재하므로 전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는 가족 내 분쟁 때문에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간 민희가 눈물을 터뜨리며 판사에게 하소연했다. 저도 딸처럼 돌봤어요. 맘 편히 살고 싶었습니다. 오해입니다. 지윤이 다시금 단호하게 맞섰다. 계속된 금전 송금 내역, 병원 의사와 민희의 대화 녹취.
검토된 모든 문서엔 일관된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여기까지 무너진 이유는 이기적이고 냉정한 각본 때문입니다. 진혁은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다. 어머니, 그리고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아내 미니가 계획한 걸 알면서도 빚과 생활고에 떠밀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어머니를 차마 내칠 수 없어 망설였지만 모두 내가 불쌍하단 변명뿐이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처벌 달게 받겠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다. 순자는 아들의 고백을 눈물로 들었다. 그 순간 미니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나만 나쁜 놈이에요? 그래요. 하지만 다들 나한테만 져라 했잖아요. 시어머니라도 가족이라도 내 밥그릇부터 챙겨야 했죠. 여기선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 목소리엔 한때의 오만함 대신 깊은 허무와 슬픔이 스며 있었다. 판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피고 미니 씨에 대한 가족 대상 사기, 의료법 위반, 강제 진단 미수 및 재산 강탈 미수 사실에 대해 제출된 증거와 진술이 신빙성을 갖췄다고 판단합니다. 진혁 씨도 범행에 소극적으로 동조한 점을 감안하나 뉘우침이 뚜렷해 양형에 반영합니다. 피고 민희의 임시 재산 관리 및 보호 권한 청구는 모두 배척하며 후속 형사 절차로 이첩합니다. 형사사건 접수 안내와 동시에 민희는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동안 강했던 얼굴엔 지독한 절망만이 남았다. 진혁은 항변도 못한 채 고개를 깊이 숙였다. 순자와 지우는 얼어붙은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았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제 무엇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오늘 적어도 거짓은 바로잡았다. 지우는 엄마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엄마, 힘들어도 이겨냈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라도 진짜 가족으로 다시 살아야죠. 가을 바람이 법원 앞 작은 광장을 스치고 있었다. 순자의 눈에선 굵은 눈물이 흘렀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속임수와 각본, 그것의 끝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다. 결말, 가을이 빛바래다 햇살은 서늘하고 바람은 색을 달리했다. 대구의 가을은 언제부턴가 더욱 고요해졌고 어딘가 쓸쓸함이 짙어져 있었다. 최순자는 집 앞 은행 나무길을 천천히 걸었다. 바람에 노랗게 떨어진 낙엽이 발끝에 속삭이며 모여들었다. 시린 햇빛 아래 모든 상처는 세월처럼 조용히 자국을 남겼다. 몇 주 전 재판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난 뒤 가족은 본질적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민희는 공모와 거짓, 위조와 폭력의 죄명으로 기소되었고 진혁 역시 동조자로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민희가 조용히 경찰에 이끌려 나갈 때도 진혁이 판사 앞에 고개를 내리깔며 용서를 빌 때도 순자는 그저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아무리 상처받아도 배신당해도 결코 미워할 수만은 없는 것. 그러나 이젠 그 명분조차 허물어진 것이다. 지우는 엄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기 무섭게 그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고 순자는 그 포근한 온기를 처음처럼 아프게 느꼈다. 이렇게라도 살아남아줘서 다행이에요, 예, 엄마. 이제 우리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지훈의 말에 순자는 끝내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 모든 슬픔은 눈물 속에서 서서히 씻겨 내려갔다. 며칠 후 진혁이 변호인을 통해 편지 한 통을 보내왔다. 짧고 서툰 글씨였다. 엄마,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끝까지 용기를 내서 엄마 편에 서지 못한 거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아 우리 가족을 다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게 저도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편지를 읽으며 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린 시절의 진혁, 무뚝뚝했지만 한 번도 엄마 손을 놓지 않던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나 배신은 한 번 마셨던 물처럼 쉽게 삼켜지지 않았다. 순자는 그날 밤도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날이 갈수록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다. 이웃들은 조심스럽게 과일 한 봉지, 뜨거운 국을 들고 찾아왔다. 순자 씨, 힘내요. 누구네 집이든 사정 없는 집 없잖아요. 말도 못 하게 억울했을 텐데 그래도 큰일 내면서 잘 버텼어요. 응원의 말도 있었지만 일부는 호기심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전에는 당연했던 소소한 명절 모임도 줄었지만 순자는 오히려 그런 고요함이 고마웠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 속에 소갈이할 일도 허울 좋은 웃음도 필요 없었다. 지우는 엄마와 함께 조그만 텃밭을 일구고 매일 산책 갈 때마다 팔짱을 꼭 끼고 걸었다. 연립주택 이웃 아이들도 때때로 엄마 곁에 달려와 할머니, 왜 눈이 이렇게 빨개요? 하고 물었다. 순자는 그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가 바람 좋아해서 그렇지 라고 대답했다. 한 번 무너진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지윤의 존재는 절망 끝에 남은 단 하나의 빛이었다. 새로운 하루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을 몰고 왔지만 그 사이사이에서 웃음도 조금씩 되찾았다. 작은 가을 축제가 열리던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순자를 초대했다. 드라마 같은 일이 있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다는 인사였다. 짧은 인사말 끝에 순자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불쌍하다고 아니면 용감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가족도 인생도 결국 다 지나갑니다.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박수 소리 속에서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미움 대신 용서,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어야 할 시간임을 느꼈다. 어느덧 가을 초입, 은행 잎이 노랗게 쌓인 도심을 엄마와 딸은 나란히 걸었다. 엄마, 바람 차가워요. 감기 들면 안 돼요. 지윤이 말하자 순자는 문득 멈춰섰다. 노랗게 물든 나뭇가지 위에서 빛나는 햇살이 지난 상처들을 부드럽게 감싸는 듯했다. 앞으론 내 곁에 네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돈도 땅도 그런 것들에 미련 안 둘 거야. 순자는 단호하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창가에 앉아 조용히 세상을 내려다봤다. 진혁의 편지는 아직 답을 쓰지 못했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기로 했다. 용서는 쉽지 않다. 그러나 살아있는 한 끝까지 가족의 이름을 지키고 싶었다. 저마다의 상처를 아는 채 대구의 가을은 또다시 찾아왔다. 고요하고 청명한 하늘, 흔들리는 나뭇잎, 그리고 비로소 진짜 가족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계절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 위로 내려앉았다.